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5월의 반란은 격언과는 다르게 올해 5월 달은 꽤 다룰 수 있는 근거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전쟁 때문에 코인만 힘들다 하지만 사실을 따져보면요. 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2월 말에 전쟁 직후를 이렇게 까맣게 표시를 해봤고요. 빨간색이 비트코인, 파란색이 코스피, 노란색이 삼성전자, 초록색을 나스닥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좀 특징이 있는데요. 자, 4월 전후로 4월부터는 기울기가 얼추 다 비슷하죠. 누구나 꽤나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월 말 전쟁 직후부터 보면 모든 자산이 다 떨어졌는데요. 희한하게도 비트코인만 오른 채로 유지가 됐어요. 심지어 이때 금도 떨어졌었죠. 물론 비트코인이 그 전에 많이 떨어져서 좀 상승을 했다. 뭐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 아무튼 팩트는 전쟁 이후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라 있다. 그럼에도 지금 AI다, 반도체다, 정신없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은 아직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코스톨라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 옛날 사람이 벌써 3차 세계대전을 논했었다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더라도 주식을 사십시오. 멸망한다면 어차피 돈은 쓸모없을 테고, 만약 당신이 생존한다면 꽤나 부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전쟁의 당사자 국가, 국민이더라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단어를 썼겠죠. 자, 이분 말대로입니다. 지금도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뭐 러시아 전쟁도 하고 있고요. 물가도 사실 이미 올랐죠. 석유값도 올랐고, 뭐 금리 인하 확률도 지금 거의 사라졌고, 그건 팩트인데요. 결론은 전쟁 때 샀으면, 떨어질 때 샀으면 지금도 아직 뭐 끝나지도 않았지만 꽤나 짭짤한 수입을 걷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3월, 4월에 산 것들은 다 효자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술 더 나아가서요. 지금도 뭐 크립토는 겨울이 와서 뭐 끝까지 떨어지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회복 속도를 아마 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월 달은 회복 속도가 이제 좀 가파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심지어 저는 비트코인이 국장을 능가할 수도 있다. 정확히는요,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뭔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선거 전에가 좋지 선거 뒤에도 꾸준히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둘째로 언제까지나 떨어지는 자산도 없고 언제까지 오르는 자산도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됐죠. 지금 국장이 얼마나 많이 무리해서 올라왔는지 아마 뭐 다들 체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간색 비트코인은 꽤나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지금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 생각이 들고요. 국장은 뭐 지난 1년에서 1년 반 사이를 굉장히 치솟게 올라왔으니까 아마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변곡점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근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근거는요. 5월 안에 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이 준비가 됐다. 마크업은요, 이제 정말 표결을 하기 직전에 수정 심의 단계, 마크업이 이렇게 찍찍 긋고, 뭐, 빨간펜 선생님처럼 뭐 수정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이 법 통과가 가시권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준비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팀 스콧 은행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마크업으로 진행될 준비가 됐다라고 폭스뉴스에 나와서 밝혔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법안이 마크업을 위해 준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여름에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이분이 이제 전후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5월 2일자로 클래리티 법안의 수정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수정안이 공개가 됐다는 말은요, 여야가 이미 타협, 협약을 맺고 이제 완료가 됐다. 즉, 공화당의 톰 틸리스, 민주당의 안젤라 여자 의원 있죠. 이 둘이 이미 합의를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이게 예전에 정해졌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항상 핵심은 이자였죠. 이자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똑같아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이자 안 줄게.
근데 뭔가 뭐 디파이라든지 뭐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자 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좀 찝찝한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넣어야 타협이 되니까 뭔가 하나를 던져줬다.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똑같은 타협안을 공화당, 민주당도 타협을 완료했고 심지어 반대를 했던 코인베이스의 많은 임원들도 이제는 타협안 처리하자. 이제는 마무리할 때다. 이렇게 지지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이 무르익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시에 이런 사건이 또 터졌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면 좋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트럼프 아들의 먹튀 논란이 지난 5월 초에 있었죠. 에릭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의 핵심 관계사의 웹사이트에서 이름이 빠졌다. 이거 먹고 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월드 리버티의 핵심 관계사는요. 그 코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을 비축하는 회사, DAT 회사가 있었는데요. 모든 알트코인이 폭락을 하니까 이 회사가 거의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이 에릭 트럼프가요, 해당 회사의 고문이었는데 이름을 쏙 빼버렸다. 야, 이거 잘못 엮이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도망을 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보도에서 참 재밌는 뭐 조롱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 아들이겠죠. 대통령으로서 전례가 없는 사실 뭐 unpresidented라고 썼는데요. 이 단어가 없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발음이 비슷한 전례가 없는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를 빼버리고 president라는 대통령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완전히 언어 유희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례가 없는 먹튀를 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알트5 시그마라는 상장도 된 기업이었더라고요. 근데 요게 상장 폐지될 것 같으니까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갔다.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아까 그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이 마크업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맡고 있었는데, 케빈 어시의 연준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 마크업 이제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도 윤리 조항을 넣어야겠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해먹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안 된다. 윤리 조항은 또 넣자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지금 이런 사건이 윤리적인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요. 야, 이 알트5 시그마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먹튀 의혹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90%가 넘는 주가 폭락을 겪으면서 상폐 위기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4월 20일경에 지금 망할 것 같은 회사가요. 블록스트리트라는 토크나 회사를 흡수합병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무슨 돈이 있는데 이걸 흡수합병을 했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거? 제 생각에는 있어 보이려고 했겠죠. 나 돈 많아. 나 계속 발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일 뒤에는 많은 이제 AI 회사들이 했던 그 행동을 합니다. 사명에 AI를 붙이면서 티커명도 바뀝니다. AIFI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 주가가 10%좀 넘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AI 관련 인프라가 전혀 없음을 시인을 하면서도 그냥 이름만 바꾼 거죠. 그래서 AI 기업으로서 세탁을 완료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서야 에릭 트럼프의 이름이 쏙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야, 이 회사는 살리기 어려워. 그래서 너도 나도 살기 위해서 부풀려 보인 다음에 쏙 빠진다. 이거는 좀 그렇죠. 근데요, 이런 거 말고도 사실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역시 트럼프의 아들들이 16억 달러나 되는 텅스턴 거래로 큰 이득을 봤다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뭐 2조 원, 3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텅스텐 광산의 20%를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왜 샀는고 알고 보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중국의 텅스텐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니까 미국에서 텅스텐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텅스텐의 수요가 올라가면서 광산 주가가 폭발을 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수요를 확보를 하면서 또 짭짤한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건요. 지금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모든 채굴 기업이 지금 비트코인 팔고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하지만 이 친구들은
지금도 채굴기를 돌리고 있고 심지어 비트코인을 더 사고 있어요. 뭔가 아버지가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정말 많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이 다 해먹는데 클래리티 이거 윤리조항 넣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사건 당일이었습니다. 팀 스콧의 발언과 먹튀 논란이 있었던 5월 1일, 5월 2일 이때 당시에 클래리티 확률, 승인 확률을 제가 한번 캡처를 해놨는데요. 그냥 막 치솟고 있습니다. 누가 먹튀를 하든지 말든지 제가 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때 70% 찍었다, 67%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연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클래리티가 그대로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절충안을 조금 더 투닥투닥 하다가 통과가 되든지 아무튼 올해 안에는 통과가 된다에 사람들이 이건 돈을 걸고 베팅을 한 거예요. 입으로만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이게 거의 70% 정도 됐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올해 안에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절충안이 나오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까? 뭐 전혀 저도 아는 바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고위직이나 대통령 직계 가족들이 기존에 벌어진 것까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인정. 그 사실 대선 전에도 트럼프 민코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기존 거는 모르겠다. 오케이. 그렇지만 재임 중에 더 이상 새 사업을 벌이지 말아라. ICO 뭐 한다고 새 토큰 찍지도 말고 마케팅도 하지 말고 재임 중에는 좀 자숙해라. 뭐 요런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미 벌어진 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공직자들의 코인을 공시를 대폭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로부터 투자가 들어오는 걸 차단해라.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중동에서 뭐 여러 가지 뇌물로 뭐 비행기도 사주고 또 USD1이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월드 리버티 거. 그것도 엄청나게 사주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등등 앞으로 좀 벌어질 일을 가지고 절충안을 발표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클래리티 확률이 치솟았고요. 저희들보다도 이런 사정을 훨씬 많이 알고 있는 팀스카 상원위원장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5월에는 마크업이 될 것 같다. 지금 뭐 빠른 예상은 5월 11일을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6월, 7월에는 법이 통과가 돼서 8월쯤에는 대통령이 서명을 했으면 좋겠다. 호플리라는 단어를 썼지만 아마도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포모가 올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이나 개미들이나 전혀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5월 1일자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미국의 국방장관 또는 전쟁부 장관이라고 하죠. 피트 헤그세스라는 분, 폭스뉴스의 기자로 활동하다가 이제 콕 집어서 뭐 한 80년생 굉장히 젊은 분입니다. 좀 독특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예전에 사성 장군이 그 해군 제독이 나와서 비트코인을 안보로 쓰고 있고 노드를 돌리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같은 날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날에 또 청문회가 벌어졌는데요. 비트코인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레버리지로 우리가 우리만 해야 된다. 레버리지는요. 다른 나라는 하지 말고 우리는 제재력을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 장기적인 열성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굉장한 뉴스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사실 기초 자산으로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타 수익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국방 안보에 써야 된다는 얘기를 공식 의원들 앞에서 청문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얘기 벌어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한번 제가 다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국방부 장관이 4월 30일 날, 보도는 5월 1일에 됐지만,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전략적 우위. 남들은 다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요거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노드를 돌린다. 뭐 여러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기밀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다. 뭔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고 있다.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쓰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엄청난 뉴스죠. 근데 전혀 한국 언론에서 보도 자체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 뭐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장기적인 열성 팬이다라고 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 뭐 북한, 뭐 이란 다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 그러니까 당신들은 못하게 하고 우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특성을 통해서 군사적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겠다. 너희들은 못 써. 근데 나는 많이 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이 국방부 장관의 얘기와는 별도로 예전에 소개드렸지만 수준의 미국이 전략 비축을 정부 차원에서 뭐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 중대한 발표가 하는 게 뭘까요? 뭐 전력 비축에 대한 거겠죠.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뭐 선언을 한다.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백악관의 고문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법무부, 아니, 이런 국방부에서 이런 식으로 할지 아니면 재무부에서 금재평가를 통해서 할지 뭐 국고펀드를 통해서 할지 뭐 요런 게 뭐 몇 개를 살지 아마 뭐 수준의 발표라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지금 두근두근 거리셔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게 없다. 아직도 뭐 AI가 좋고 반도체가 반짝반짝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채굴 산업을 육성을 하겠구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릭 트럼프는요. 지금 모든 비트코인 채굴장이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고 뭐 있는 비트코인 다 팔고 있고 또 그래야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통령 아들은 지금 꾸역꾸역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계속 전기를 써서 비트코인을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있죠. 요거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채굴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을 하고 안보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I랑 크립토 둘 다 쓰기 때문에 사실 그 인프라가 그 시스템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AI 크립토 차로가 나오고 채굴 산업 AI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육성시키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상한 정보를 주진 않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란이든 니네는 쓰지 마. 근데 나는 쓸 거야. 이런 견제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정말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클래리티도 한번 정리를 하면요. 유일하게 반대를 했던 크립토 인사가 코인베이스 CEO였잖아요. 사실 이분 때문에 좀 뒤처지고 연기가 됐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그렇게 많이 로비를 했었던 코인베이스조차도 최근에 절충안을 지지를 하겠다. 이제는 마무리를 지을 때다라고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플레리티도 통과가 어느 정도 이제 앞두고 있고, 뭐 전략 비축이다, 뭐 안보로 쓴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지루해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맺어보면요. 올해는 뒤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예 관심조차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선거를 앞두고 유동성과 제도권에 들여가려는 힘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를 때는 내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매도 계획을 세워야 될지 슬슬 준비해 가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